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HLB를 보도록 할 건데, 일단 HLB가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일단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딱 두 가지 정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감사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 바로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HLB 관련해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옵디보 여보이 승인이 진행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 옵디보 여보이 관련해서 승인이 됐는데 요 부분이 어떻게 호재다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시장에서 옵디보 여보이가 승인이 난 거에 대해서 호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경쟁사가 승인이 됐는데 이거를 악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호재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단기적인 악재입니다. 단기적인 악재예요. 이게 왜 단기적인 악재다라고 좀 말씀드리냐면 지금 HLB가 예정대로 클래스 1을 받고 7월 달에 1차 치료제에 대해서 FDA 승인이 났어. FDA 승인이 났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률은 나와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클래스 1이 나와줬을 때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와주면 옵디보 여보에 대한 승인이 났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묻힐 거예요. 묻힐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호재였네. 옵디보 여보이가 승인이 났었을 때는 큰 폭으로 주가가 눌리지 않았고 오히려 주가가 펌핑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네. 아, 호재였구나. 이러한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단기적인 악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뭐냐면 HLB가 추가적으로 클래스 1을 받고 FDA에 대해서 승인을 났었을 때 추후 점유율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매출적인 부분과 영업이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당장 이 가남 시장에 대한 이 비율 자체가 100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점유율의 비율이 100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옵디보 여보이가 50을 가져가고 HLB 리버세라인 칼날리 중합이 50을 가져가겠죠. 근데 지금 당장 옵디보 여보이가 승인이 났었을 때 이 점유율 50을 하루 아침 만에 다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받아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HLB도 동일하겠죠. 이 승인이 났었을 때 점유율 50%를 하루아침에 전부 다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추후 어떻게 되겠죠? 옵디보 여보이 vs 리버세라니 칼날리 주합이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경쟁 구도로 나타나고 1차 치료제에 대한 약물, 당연히 치료 방법에 대해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치료법이 좀 더 효능이 좋고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나온다? 점유율이 갈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점유율이 갈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HLB 관련해 가지고 브리핑을 남겨드릴 때 어떠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에 대한 브리핑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자, 이 영상을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렸죠. 생존기간 데이터값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옵디보 여보에 대한 생존기간이 0.9입니다. 0.9. 쉽게 생각하면은 100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임상을 진행했었을 때 한 명 정도는 사망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HLB 리버세라니 칼날리 주합은 0.6입니다. 0.6%고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EMA, 그죠? EMA랑 FDA에 대한 조건을 둘 다 넘어갈 수 있는 수치예요. 근데 옵디보 여보이 같은 경우에는 EMA에 대한 수치는 미달입니다. EMA에 대한 수치는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치로만 봤었을 때는 HLB 리보세라닙에 대한 수치가 더욱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MOS에 대한 내용도 보시게 되시면 일단 옵디보 여보이 22.7개월에서 23.7개월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리보세라닌 칼날리 조합은 23.8개월. 큰 차이는 없지만 대조군 대비해서 2배 정도 차이가 나왔습니다. 옵디보 여보이는 2.8개월, HLB는 5개월 정도 나와주면서 자, 차이점. 이 효율에 대한 차이점, 효능에 대한 차이점이 거의 2배 정도 나타나는 자, 이러한 흐름이 지금 당장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에 대한 효능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HLB가 좀 더 좋은 효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팩트고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옵디보 여보의 경쟁사가 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악재예요, 악재. 결론적으로 HLB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당장 주가가 눌리고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주주님들이 답답하시겠죠. 정말 많은 주주님들이 답답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 5만 원이 한번 이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5만 원이 이탈이 된다라고 가정하셨을 때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5만 원 이탈 시 한번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를 은근 잘 버텨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5만 원 이하로 이탈이 한번 나와줬을 때 매수 들어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타점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방에서 매일같이 좀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8-3753번 요 번호로 H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입장할 수 있게끔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입장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HLB 관련해서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떠한 부분이고 왜 5만 원 이하로 이탈이 한번 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얘네들에 대한 전환 사채에 대한 가격 조정이에요. 일단 39회차에 대한 전환 사채 조정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일단 39회차 전환 사채고요. 330억 정도에 대한 사채가 있는데 이 사채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에요. 오늘이 4월 15일이죠. 4월 15일 그리고 내일이 4월 16일인데 4월 16일이 얘네들에 대한 전환사채 조정일입니다. 얘네들의 최저 조정가액이 아마 46,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밑으로 보시게 되시면 46,000원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최저 조정으로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주가를 한 번 더 눌러줘야 됩니다. 눌러줘야 되는데 요 부분이 언제 나오냐? 요게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 가격 조정일 전일 이거를 가산하여 1개월 가중산술 평가 주가,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를 계산해서 조정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4월 16일이잖아요. 4월 16일이 어느 정도 최저 조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번 주 수요일부터 수, 목, 금, 월, 화, 수 내일까지 평균 주가를 계산을 하고요. 평균 주가를 계산을 하고 한 달 차에 대한 평균 주가를 계산을 해서 여기에 평균 주가를 이 단가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조정가액이 왜 4월 16일이 되냐? 자, 3개월 단위로 진행을 하는데 얘네들이 납입을 진행을 한 게 2024년 7월 16일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납입을 한 게 2024년 7월 16일이죠. 7월 16일 기준으로 인해서 1년의 의무 보유가 잡혀 있고 요 부분에 인해서 3개월마다 조정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7월 16일 날 최초 진행이 됐고, 자, 10월 16일 날 진행이 되고요. 1월 16일 날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4월 16일 이날 추가적인 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얘네들이 최저 조정을 받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대한 평균 주가와 한 달에 대한 평균 주가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주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어떻죠? 얘네들이 4월 15일이고 저번 주 기준으로 봤었을 때가 저번 주가 5만 원대였어요. 5만 원대였고 이제 5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주일 단위로만 계산을 했었을 때는 5만 원대에 대한 평균 주가를 받아볼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 한 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4월 15일이니까 3월 16일자에 대한 주가를 봐야겠죠. 3월 16일자에 대한 주가를 보시게 되시면 자, 3월 16일이 이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14일, 17일짜리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요. 이날을 보게 되면은 제일 저점, 14일 저점만 봐도 종가가 72,000원이거든요. 72,000원. 지그나장 72,000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52,900원으로 따졌을 때 평균을 잡으면 얘네들이 6만 원대가 나와요. 5만 원 후반대 6만 원대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그날 최저 조정을 4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주가를 안 내려놓고 지켜주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론적으로 얘네들에 대한 주가가 5만 원 후반대 아니면 6만 원대까지 이 가격이 조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한 번 더 주가를 눌러주고 나서 평균 주가를 내려주고 나서 다시 한번 펌핑을 시켜주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펌핑은 어떻게 나와주냐? 클래스 1, 그죠? 이러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전에도 브리핑을 남겨드린 것처럼 일정에 대한 부분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게 되시면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2차 CRL을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 착수에 들어갔죠. 근데 보완 착수에 들어갔는데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크지 않았었던 거는 4월 16일에 나와주는 최저 조정을 받기 위한
최저 조정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를 펌핑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FDA 측으로 보완 완료 서류를 제출하고 보완 서류에 이상이 없다라는 부분이 좀 나타났었을 때, 이 부분이 나타났었을 때 주가에 대한 펌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가는 7만 원대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7만 원대까지는 좀 보고 있고 7만 원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눌리는 그러한 타점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더 눌렸다고 가정했었을 때 7만 원대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주게 된다고 하면 한 플러스 30% 정도, 30% 정도에 대한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눌릴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한 번 더 가격 조정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에 대한 공식까지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자, 얘네들의 38회차에 대한 전환 자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3월 10일이죠. 3월 10일 날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조정 전 가격이 72,000원이었는데 조정 후 전환가액이 79,000원이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한 금액 자체가 600억이거든요. 600억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최저 조정가액이 55,000원이에요. 55,000원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3월 10일 날 진행이 됐죠. 근데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들이 3월 10일 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월 10일 날 추가적으로 조정을 시켜줄 겁니다. 조정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4월에서 5월 달쯤에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펌핑을 시켜주고 나서 주가를 다시 한번 슬금슬금 빼버릴 거예요. 슬금슬금 빼버리면서 이제 한 6만 원까지 이탈이 될 수가 있겠죠. 6만 원 정도까지 이탈을 시켜주고 최저 조정가액 5만 5천 원 정도까지 주가를 찍어준다. 찍어주면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펌핑이 나타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일정까지 함께 보시게 된다고 하면 어떠한 부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7만 원대, 그죠? 7만 원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지금 당장 NDA 3차 재신청이 들어간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에 대냐 이제 심사 방식이 나타날 건데 이전에도 이제 클래스 2다 이제 클래스 2가 나타나면서 급락이 나와줬었던 그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하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클래스 2가 나와준다라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예전에 HLB 측에서 클래스 1이다 클래스 1이다 많이 외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클래스 1이다 뭐 클래스 1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클래스 2가 나타나면서 급락을 하는 이러한 시그널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이 나타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가를 올려주고 나서 상방으로 올려주고 나서 이제 클래스 1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외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클래스 1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많이 외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타날 수가 있고 세력들은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주가를 눌러주면서 개미 털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앞으로 정도에 대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번에는 저도 이제 클래스 1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HLB를 예전부터 정말 많이 브리핑을 드렸고 정말 많은 내용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클래스 1에 대한 클래스 2에 대한 내용을 제가 유일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 2 분류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6개월 전에 클래스 2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혼자서 11월 중순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혼자서 클래스 2라는 내용을 언급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클래스 2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클래스 2로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 클래스 2라고 혼자서 얘기를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이제 클래스 1이 나와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내용 이것까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1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1차 CRL 받았을 때 클래스 2가 나와줬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검사할 게 좀 많았어요. 검사할 게 좀 많았기 때문에 클래스 2가 나와줄 수밖에 없었던, 자,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이제 검사를 할 게 많았는데, 일정적으로 봤었을 때 기간이 짧았어요.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클래스 1으로는 이 정도에 대해서 전부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클래스 2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렸었는데 지금 당장은 검사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비모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해결이 됐고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돼서 비모는 끝났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CMC입니다.
CMC고 CMC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경미한 문제 세 가지. 자, 이러한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봤었을 때는 클래스 1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봤었을 때도 추가적으로 검사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봤었을 때도 지금 당장 검사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클래스 1으로 진행을 해도 FDA 입장에서는 일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을 거거든요. 없을 거기 때문에 클래스 1이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눌러주고 클래스 1이 나와줬었을 때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 자 이러한 방향성이 나와 줄 거거든요. 그래서 HLB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러한 브리핑이나 이러한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브리핑 남겨드리고 있고 자, 그러한 브리핑은 전부 다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8-3753번 요 번호로 H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HLB 관련해서 브리핑 꾸준하게 잡아드리고 타점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H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 그리고 HLB 관련해서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H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